입니다. 오늘도 우리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죠. 홍신의 요리 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찌개가 막 끓고 있어서 네. 넘치기 전에 빨리 오늘 들어오셔야 돼요. 찌개 빨리 끓었네요. 바로 끓었어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사실 해외여행에 항공길이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그런 열망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상품들이 있어요? 좀 있어서 오. 네,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열망을 기내식에 관한 이야기. 기내식? 비행기 안 타고도 먹을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아, 진짜요? 사실은 이게 한 10년 가까이 전에 어느 대학가의 한 식당이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아. 그냥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기내식을 판매하는 거죠. 주는 것도 그 기내식 그렇죠. 그런 네, 그릇에.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실제로 메뉴 자체도 왜 기내식. 우리가 그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네. 비프 올 포크 올 치킨 뭐 이런 거 네, 고를 영어로 수 있게. 물어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네. 뭐 치킨 플리즈 이렇게 고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메뉴도 다 구성을 해서 히트를 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현재는 사라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기내식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예. 사실 기내식 자체는 맛보다는 뭐 음식의 퀄리티 이런 것보다는 위생에만 거의 전적으로 그렇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그렇게 기내식에 대한 뭔가 열망이 있거나 기내식을 꼭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좀 비싼 좌석을 사면 라면을 끓여주잖아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는 조금 얘기들이 있었죠. 아, 그걸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은 조금 라면 맛. 특별해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기내식 상황에서. 서비스, 그렇죠. 기내식 서비스를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혹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내식을 그러면 갔다가 오는 건데. 밥만 먹고 오는 밥만 거예요. 먹고 오는 거로. 항공에서 이야. 그러니까 그 위에 그 하늘 위에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식의 와. 진짜 레스토랑이 되는 거죠, 비행기가. 그러네요. 네, 이런 상품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 기내식의 매력은 뭔지 왜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그럼 거기서는 메뉴가 뭐 어떤 특별한 게 뭐 있나요? 기내식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되게 흥분이 되어 있고 들떠 있는 아, 그렇죠. 상태잖아요. 여행이 네.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그 끼니를 때우는 게 뭐 생명 연장이라든지 수명과 관계없이 뭔가 경험치를 주는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는 경험치를 주는 데 있었다고 봐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네.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해진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목적지로 가면 나는 파리에 가면은 아침에 바게트도 먹고 크라상도 네. 먹고 해야지. 하지만 그 중간에 먹는 기내식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뭔가, 안 뒀었죠. 의미를 두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상 이런 것도 비행기에서 먹으니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구나. 뭐 맛은 없지만 이런 요리도 있구나 할 수 있었지만 예. 이게 이제 요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의미가 커지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뭐 좌석에 따라 음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 기내식 메뉴도 아예 좌석별로 이렇게 다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네. 뭐 기내식뿐만이 아니라 그 비행기 값에 포함된 게 뭐 인건비, 연료비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비행기에 대한 경험만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완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서는 예.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팝니다. 네. 하지만 착륙을 하지 않아요. 제주도 그리고 행인데. 네, 제주도 항공까지 올라와서 왔다가 이제 한번 돌고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팔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국식 치맥 혹은 치콜, 치킨하고 콜라. 아, 치콜. 네, 이거를 기내식으로 제공을 하는 걸 판매를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실제로 20분 만에 다 동이 났다 그래요. 그걸 한번 거기에서 드셔보시고 싶어서.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온 것처럼 그리고 제주도 상공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또 충분히 준대요. 이야. 내리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해외에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뭐 극성인 그런 지역들을 가지는 못하고 내리지는 못하고 거기 위에서 네. 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로 착륙을 하지 않는 그런 기내식만 제공하는 그런 비행 서비스가 있고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행기마다 사실은 서비스가 다르다 이렇게 여태까지 마케팅을 해오던 거를 착륙을 하지 않고 제주도나 강릉이나 양양이나 뭐 이런 쪽까지만 갔다 오는 서너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야.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석 그리고 이코노미석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돼 이코노미석이 있습니까? 한 20만 원대, 20만 원대, 비즈니스석이 한 30만 원대. 예. 그리고 비즈니스석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위트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누워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싼 뭐 40만 원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 3분 만에 동이 났대요. 야, 아직 뜨는 비행기가 몇 개 없겠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닥다닥 붙여서 판매를 못 하고 거리를 거의 그쵸. 좌석을 비워가면서. 네, 좌석을 거의 절반 이하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기내식은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음식이 그렇게 더 맛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기내식을 맛보다는 그냥 그 위에서 비행하면서 먹는 어떤 시간 때우기와 재미와 뭐 여러 가지 경험 삼아 먹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내식 달라져서.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해요.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비행기를 그냥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태국에서 그 항공사들이 사실은 기내식으로 조금 더 많이 유명하고 상도 많이 타긴 했거든요. 음식이 다릅니까? 음식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나마 조금 뭔가 맛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기내식 같이 플레이팅을 해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요리들로 제공을 하는 식당을 비행기 모양으로 오픈을 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예전하고 기내식도 많이 달라진 그쵸. 거군요. 요즘에 네.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더 다양하게. 네. 사실 또 채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러지 있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뭐 선택하는 것도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런 선택권들도 지금 지상에서 비행기 모양의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던 아니면은 비행을 하던지 간에 다 그 선택권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취향에 맞는 요리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네. 기내식 메뉴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 않고 있었었는데 사실 항공사 우리나라 국적기라고 하는 항공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항공사마다 자기네들이 상을 타고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있군요. 하나는 비빔밥이고 다른 하나는 쌈밥이고 특히 비빔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요리를 어떻게 비행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거냐. 서양에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채소들을 이렇게 다 숙채를 해서 올려가지고 뭐 고추장까지 다 제공이 되는. 그 고추장이 알뜰살뜰 여기저기 쓰이던데. 그렇죠. 고추장이 그래서 크게 되게 뭐 한류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이 고추장 맛을 한국의 기본 맛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만 전문으로 만드는 어떤 애니메이션 유명한 작가가 한국의 비빔밥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고추장이 튜브형으로 나옵니다. 한국의 고추장은 다 튜브라고 알고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서양 분들이. 네. 예. 그리고 쌈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채소가 이렇게 말아서 제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싱싱하게 제공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이런 퀄리티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컨트롤한다는 게 정말 그 항공사의 저력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에요, 실제로. 네. 어떻게 그래서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도 어떻게 끝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니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 기회가 되게 음식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 자체가 퀄리티가 좋아지고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네. 이게 좀 상태가 좋아지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구조님께서는 비행기 뜨는데 공해가 얼마나 많은데 하는 지적을 사실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예, 오늘 건강한 식탁 홍신혜 씨와 함께 기내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실의 뉴스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